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성실한, 직업은 회사원, 아내 한심애는 전업주부이다. 결혼 1년차, 아이는 아직이다. 최근에 주택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 나는 잔업도 많고 항상 바빴지만 이제 막 집도 마련했겠다. 잔업이라도 해서 더 열심히 벌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잔업은 감사한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집안일은 대부분 아내한테 맡겨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고, 쉬는 날에는 최대한 아내를 도우려고 노력했다. 다만 요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내가 전담했다. 갚아야 할 대출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외식은 자제했다. 아내도 나 요리 잘해 라면서 큰 불만은 없었다. 잔업을 마친 내가 집 근처 역에 내린 시간은 저녁 8시쯤이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는 게 보였다. 소방차가 몇 대나 와 있었고 경찰차도 출동해 있었다. 경찰들도 있었지만 동네 주민이 다 모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저녁 먹을 시간에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 다들 참 한가하네. 그때까지 나는 여유 있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려고 했다. 소방차도 있는 걸 보니 불구경들을 나왔나? 주변을 살펴보니 불이 난 집은 바로 우리 집이었다. 퇴근하고 오니 집에서 검은 연기가 활활. 바로 멘붕이 왔다. 진화 작업이 거의 다 끝난 것처럼 보였고 가까이 가도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이게 정말 생시가 맞는 걸까? 새로 지은 집이 까만 숫덩이로 변하다니. 완공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집이었다. 대출금이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있는데 다리가 풀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시야에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아내도 넋이 나간 상태로 보였다. 다행이다. 이 시간이면 집에 있었을 시간인데 무사해서 다행이다. 나는 아내를 향해 달려갔다. 대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방화야? 누가 불을 지른 건데? 불이 난 건 언제야?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아무 연락도 안 했어? 폭풍 질문을 했지만 아내는 어느 한 가지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던 경찰관한테 상황에 관해 물었다. 대체 왜 불이 난 겁니까? 집주인이세요? 부인의 부주의로 불이 난 것 같습니다. 네? 나하고 경찰이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아내는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아무런 사과도 설명도 없었다. 상식적으로 미안하다거나 하다못해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2인실 호텔을 예약한 후 아내를 데리고 힘없이 걸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따라왔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모습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이 여자 제정신 아닌 게 분명해. 머리에 구멍 난 게 틀림없어. 집에 있을 때 또 이러면 다음번엔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리를 어지럽게 돌아다녔다. 호텔에 도착,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다. 방에서 단둘이 되자 아내는 갑자기 말문이 트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집이 다 타버렸어. 머리를 숙이는 아내에게 다시 질문했다. 생각해봐. 나 때문에 불이 났다는 게 알려지면 앞으로 그 동네에서 살기 불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경찰한테만 조용히 설명했어. 아무한테도 안 말한다는 약속도 받았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잘못했다는 말도 안 했다는 거네? 꼭 그렇게 비꼬아야 속이 시원해? 당신도 나 때문에 집에 불이 났다는 게 소문이라도 나면 사람들이 완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걸? 나는 우리 둘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거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한 거였다고. 나는 그 말에 분노가 정점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그 전에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내고 싶었다. 그래서 진짜 원인이 뭐야?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가스레인지 불 끄는 걸 잠깐 깜빡했다고 해도 그 정도로 큰 불이 나냐고. 그게 실은 당신 주려고 닭튀김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원래 튀긴 거 좋아하잖아. 닭튀김, 감자튀김. 그래서 프라이팬에 기름 듬뿍 투척하고 그랬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 건 맞다. 또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했다. 특히 아내는 갓 튀겨내서 바로 먹는 걸 좋아했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걸 싫어했다. 예전에 내가 요즘은 편의점에서 파는 닭튀김이나 냉동식품도 먹을만 하더라. 그런 거 사다 먹어도 되지 않아?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뭔 소리야. 나는 그런 거 당신 입에 넣게 하고 싶지 않아.
라면서 가공식품을 거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먹고 싶지 않은 게 더 강했을 거라고 본다. 아내는 화재 원인에 대해 언급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좀 더 캐물었더니 나 먹이려고 튀김 요리를 만들었던 아니던 집이 다 타는데 불이 난 걸 정말 몰랐어? 그거야 기름 온도가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핸드폰으로 SNS도 체크하고 동영상도 보고 그러니까 가스레인지에 기름을 올려놓고 딴짓을 했다는 거네? 진심 경악했다. 처음엔 잠깐만 보려고 했지 나도. 근데 핸드폰 가지러 침실에 들어갔는데 친구한테서 톡이 왔길래 읽었고 바로 답장 안 쓰면 일십했다고 할까봐 몇 번 왔다 갔다 주고받는 사이에 기름 올려놓은 걸 깜빡했지 뭐야. 가스레인지에 불 켜놓고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건 초딩들도 다 아는 거야. 누가 그걸 몰라? 어쩌다 보니 운이 없었던 거잖아.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걸 어쩌라고? 그때 하필 또 친구가 근처에 왔다면서 얼굴 좀 보자고 해서 나도 그러자고 하고 잠깐 나갔다 온 것뿐이라고. 하필 걔는 왜 나한테 그때 나오라고 해서. 걔만 아니었음 집에 불날 일도 없었어. 아내는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친구 만나고 집에 왔더니 이미 일이 다 벌어진 후였어. 당신한테 연락하고 말고도 없었다고. 가관이었다. 누가 들으면 피해자인 줄. 현관문 틈으로 연기가 막 나오는데 도저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뒷문 쪽으로 돌아가서 창문으로 들여다봤더니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막 기름이 활활 타는데 보고만 있었어? 그럼 나더러 불기둥 치솟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불을 껐어야 됐단 거야? 내가 전신 화상을 입어도 된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했어? 즉각 신고를 했어야지. 아내는 집이 활활 타오르자 머릿속이 하얘져서 정지 상태로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119에 신고를 한 건 시간이 한참 더 경과한 후였던 걸로 추정된다. 이번 화재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옆집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은 것도 천만다행이었다. 새로 지은 집을 다 태워버린 아내에게 분노가 일어난 건 사실이다. 그렇긴 하지만 아내가 일부러 집에 불을 낸 건 아닌 게 분명했다. 아내를 질책한들 새로 지은 집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얼마 살지도 않은 집이 불에 타고 재만 남았다. 삶이 무너진 것만 같고 아내에게 화낼 힘도 나지 않았다. 부부가 뭐야. 이런 역경과 시련이 닥쳤을 때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지. 라고 아내가 먼저 말했다. 그 역경과 시련을 지금 누가 만들었는데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버럭 화를 내고 말았지만 참는다고 다가 아니었다. 아내한테 설교도 퍼부었다. 그 다음은 건설적인 생각을 해야만 했다. 맞는 건진 모르겠지만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다. 물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우는 게 관건이었다. 내가 생각한 대책은 3가지였다. 첫 번째는 소화기를 구입, 키친에 비치할 것. 두 번째는 요리할 때는 절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것. 세 번째는 앞으로 절대 튀김 요리를 하지 않을 것. 아내는 3번째 조건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협상 끝에 안전장치가 달려있는 전기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하기로 했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안심이고 사용하더라도 극소량이니까 요리 중에 한눈을 팔았다고 해도 괜찮겠지. 이번 화재에 대해서 양가 부모님께도 설명해드렸다. 장인 장모는 자기 딸이 저지른 짓이라 그런지 아무 말이 없었다. 오히려 우리 딸이 결심만 하면 뭐든 다 잘하는 애야 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두둔만 했다. 한술 더 떠서 평소에 남편이 집안관리를 잘했어야지. 남편을 위해서 요리하려다가 불이 난 건데 책임은 반반씩 져야 마땅하지 라고 궤변을 늘어놨다. 그뿐 아니라 내가 생각해낸 소화기 설치 등에 대한 것도 전부 필요 없다고 했다. 그딴 건 필요 없어 라고 주장했다. 위험해. 안전조치를 강조하는 내 의견을 무시하는 아내. 나는 별거를 선언했다. 이틀 후 저녁 처갓집에 불이 났다. 아내가 닭튀김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내가 그 전날 에어프라이어를 써봤는데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기름에 튀겨 먹고 싶었어. 그게 이유의 전부였다. 역시 너는 머리에 구멍이 난 게 분명해. 너랑 살면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이야. 이혼이 제일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전처와 장인, 장모는 반쯤 타고 남은 집에서 살고 있다. 2번 일어난 일은 3번 일어날 수 있다. 자기 딸만 위하는 장인 장모는 반만 남아있는 집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셋이서 싸우는 게 일이라는데 벽이 일부 허물어진 집에서 싸움을 해대니 옆집까지 민폐가 장난 아니라는 소문.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